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5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20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글의 제목을 살펴보자. 거기에 글쓴이의 생각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두 개의 글을 읽고 각각의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로봇새입니다. 여러분 로봇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SBS 뉴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봅시다. 로봇, 인공지능한테도 사람한테 소득세 걷듯이 세금 걷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로봇세입니다. IT 쪽 돌아가는 거 제일 잘하는 업계 거물들, 빌 게이츠, 저커버그,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대로 가면 로봇을 잔뜩 싸서 공장 돌릴 수 있는 부자들만 돈을 벌고요, 가진 건 기술밖에 없는 중산층 이하는 일자리를 대거 잃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세금을 물려서 그 돈으로 사람들 새 일자리 찾기에 교육시키고 반대로 부자들도 막 로봇 늘리지 못하게 막자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처럼 기술 앞서가는 나라에서나 할 얘기지 우리같이 기술 떨어지는 나라가 먼저 로봇세 걷어봐야 이거 제살 깎아먹기다. 경쟁력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로봇, 인공지능에 더 투자를 해서 다른 나라 이길 때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람을 보느냐, 산업을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이런 논쟁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살펴봤나요? 네,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을 생각하며 글가와 나를 읽어봅시다.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제목에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고 했으니까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제목은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자, 여기는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로봇세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로봇세를 도입하여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진로 상담이나 적성 검사, 기술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또 로봇세를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래 사회에는 소수의 사람이 로봇으로 소득을 독점할 수 있다. 로봇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기계인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2017년에 유럽의회는 장기적으로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을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도록 결의했다. 이는 로봇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로봇세를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과학의 발달에서 로봇의 변화는 눈부시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해 로봇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네, 잘 읽었으면 222쪽으로 넘겨서 2번 글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 글쓴이가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무엇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앞에서 봤던 제목이네요. 자, 여기다가 제목이라고 써볼게요. 자, 글쓴이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봇셀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제목에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 가로 돌아가 볼게요. 글 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라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문단은 총 1개,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요즘에 로봇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네요. 우리도 로봇셀을 도입하여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 여기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문단 첫 번째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본론에 해당하고 또 마지막 문단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로봇셀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여기 8번째 줄을 볼게요. 밑줄 쳐볼까요? 로봇셀을 도입하면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진로 상담이나 적성 검사, 기술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또 로봇셀을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밑줄 쳐볼게요. 로봇셀을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가 근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네, 로봇에게 과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이 결의됐다고 합니다. 19번째를 보면 로봇셀을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가 근거 2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문단의 첫 번째에 근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단의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소득 재분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득 재분배란 무엇일까? 선생님이 여기에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란 소득의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법입니다. 네,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예로 첫 번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이 바로 소득 재분배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소득 재분배다. 네, 그래서 여기는 로봇셀을 활용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인간과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를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222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도입.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소득을 재분배와 같은 말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에서 벌써 글쓴이의 주장이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이니까 도입을 하면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또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네요. 글쓴이의 생각이 낱말이나 문장과 같은 무엇일까요? 네, 표현으로 드러난다. 네, 이런 단어나 표현을 보면 글쓴이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목도 했고요. 자, 그래서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 비용을 마련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야. 자, 여기 지금 근거 1,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 근거 2, 소득 재분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글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한 사람이네요. 써볼게요. 글을 자세히 읽고 내용 파악을 해야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자, 옆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방법을 알아봅시다.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네,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것 같아? 바로 예상 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법.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나 목적은 무엇일까?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네, 왜 이 글을 썼을까요? 네, 글쓴이의 근거와 주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의도와 목적은 글쓴이의 생각이므로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글쓴이의 생각은요. 자,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로봇세를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로봇세를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정리해서 써봅시다. 네, 로봇세를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는 첫 번째 근거였으니까 두 번째 근거. 또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둠 친구들과 더 찾아봅시다. 그 밖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에도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을 거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220쪽에 아래에 보니까 지금 로봇이 여기에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자 이 계산기에서 따다다다다 고지서인 것 같아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세금을 내는 로봇. 네, 이런 그림은 바로 글쓴이의 주장, 생각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겠네요. 그래서 그림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문장이나 문단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글가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글나에 대해 알아봅시다. 네, 다시 한 장 앞쪽으로 와서 221쪽입니다. 글나. 자, 우선 제목에 글쓴이의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제목은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라는 제목이네요. 네, 그러면 글을 읽어봅시다.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봇이 인간의 일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비용을 로봇세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로봇세 도입은 로봇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인간은 위험하거나 단순한 일, 반복적인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할 로봇에게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특히 로봇 개발자는 개발 비용에 세금까지 더하여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로봇 개발자가 느끼는 마음의 부담은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로봇세는 이제 발전하려는 로봇 산업에 방해가 된다. 로봇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시에 로봇세를 도입하기 어렵다. 서둘러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금도 로봇 기술은 외국의 대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기르려면 로봇 기술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로봇 산업 발전에 투자해야 할 때이다. 특히 로봇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재산을 지키고 국내 로봇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인 로봇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로봇세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잘 읽어봤나요? 그러면 글날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문단은 총 1, 2, 3, 4, 4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서론입니다. 자, 서론에서는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런 지금 상황이 나와 있고, 하지만 뒤에는 진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밑줄 쳐볼까요? 로봇세 도입은 로봇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먼저 나왔습니다. 밑에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근거를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주장은 무엇일까요? 네, 로봇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 로봇세 도입을 늦추자. 는 게 주장이고, 이 근거가 여기 나왔네요. 자, 그러면 2번 문단과 3번 문단은 본론입니다. 그래서 근거 2가지를 살펴볼게요. 8번째 줄을 볼게요.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할 로봇에게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특히 로봇 개발자는 개발 비용에 세금까지 더해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의 부담은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로봇세는 이제 발전하려는 로봇 산업에 방해가 된다. 자, 그러면 이 2번째 문단에서 근거는 요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자, 근거 1. 자, 여기 나왔었던 로봇세 도입은 로봇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여기 나왔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렇게 성급하게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이네요. 부과한다면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또 세금까지 더해서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걸림돌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자, 3번째 문단을 볼게요. 14번째 줄, 서둘러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근거는 여기 2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서둘러 도입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 여기가 근거 2.
자, 근거가 앞에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가 좀 헷갈릴 수 있네요. 여기도 또 뒤처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인 로봇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주장이 나왔네요. 요 위에서는 근거가 나왔고 맨 마지막에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봇세를 늦추어야 한다. 자, 그러면 넘겨서 224쪽을 보겠습니다. 자, 글 나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자, 글쓴이가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라고 정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서론에서 나왔습니다. 로봇의 도입은 국가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근거 두 가지를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로봇 산업의 발전과 국가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 찾기. 우리 선생님이 조금 동그라미를 쳤었는데요. 221쪽에 네, 8번째 줄을 보면 로봇에게 성급하게 부과한다면,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을 더디게 한다. 또 마음의 부담이 느껴진다. 걸림돌이 된다. 또 15번째 줄 뒤처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 17번째 줄에 보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막대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따옴표로 써볼게요. 더디게, 그리고 또 부담, 또 성급하게, 그리고 걸림돌, 뒤처질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막대한 특허 사용료 지급. 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쓴이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글 내용 파악하기. 로봇의 도입이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 여기 지금 근거 1에 대한 질문이네요. 근거 1은 무엇일까? 네, 9번째 줄을 볼게요. 로봇 개발자는 개발 비용에다가 세금을 더하니까 얘가 결국 마음의 부담이 되고, 이 마음의 부담은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라고 써볼게요. 자, 로봇 개발자는 개발 비용에 세금까지 더해 마음의 부담을 느껴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근거 1이니까 근거 2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거 2는
네, 로봇셀을 도입하면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네요.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네, 질문은 로봇셀을 도입하면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는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셀을 만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를 생각해보기.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앞부분과 비슷하겠죠? 223쪽에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따위를 예상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것 같다 라고 써볼게요.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따위를 예상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거야. 네. 자, 그러면 225쪽으로 넘겨봅시다. 추가한 방법에 의해 사진이나 그림 살펴보기. 글쓴이는 왜 글에 그림을 넣었을까? 자, 어떤 그림인지 다시 살펴볼까요? 221쪽의 아랫부분을 보니까 네, 여기 지금 로봇과 사람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이에요. 로봇의 도입을 늦춰줘야지 이렇게 로봇이랑 사람이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로봇 산업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써볼게요.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로봇 산업이 발전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다음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살펴봅시다. 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누구에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글을 썼다. 자, 누구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네, 바로 반대되는 의견인 로봇셀을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봇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다. 자, 그러면 이 글쓴이의 생각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글쓴이의 주장은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로봇셀은 이제 발전하라는 로봇 산업에 방해가 되고, 두 번째, 로봇셀을 도입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미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써봅시다. 로봇셀을 도입하면 이제 발전하려는 로봇 산업에 방해가 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으므로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자, 그러면 7번.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제목 1번.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 2번. 또 글 내용 3번.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 4번.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 5번을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